서류 전형에서 여러분들의 자격증이 이제 정량화돼서 평가가 됩니다. 정량화시켜서 이제 평가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정량화시켜서 가산점으로 분류될 수 있는 자격증은 뭐 기본적으로 취득이 어려운 자격증들이에요. 그러니까 기간으로 보통 따지는데 최소한 3개월 이상 일정 기간 투자를 시간적으로 해서 얻을 수 있는 자격증을 기점으로 해서 가산점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공대생들로 따지면 이제 기사 자격증이 되겠죠. 그러니까 국가에서 주관하는 자격증들이 일단 가산점으로 돼요. 이해가 되시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어학 성적을 제외하고는 민간 자격증들 있죠. 어학 성적 같은 경우 ETS에서 주관하는 토익 스피킹이나 오픽 같은 경우는 아주 예외적으로 인정이 되는 거고요. 민간 기관에서 발급하는 자격증은 기본적으로 가산점 항목에 포함이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공대생들 같은 경우에는 국가 기사 자격증, 뭐 산업관리기사든 위험물관리기사든 뭐 회계 관련된 재경 회계 직무에서 원하는 또 자격증들 있잖아요. 재무관리사 뭐 이런 것들 당연히 가산점이 됩니다. 일단 그렇게 일단 여러분들이 저는 분류를 하셔야 되고요. 자, 두 번째는 가산점의 이제 가중치인데 이게 점수화로 되거든요. 가산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류 전형에서 평가하는 항목이 뭐 한 20개가 있다. 그렇죠? 학교 어학, 뭐 학점, 그다음에 뭐 말하기 점수, 뭐 어학에 포함이 되겠죠. 그다음에 자격증, 자기소개서도 이제 평가 점수로 될 테고요. 뭐 이렇게 이제 쭉 정량화시켜서 이제 평가를 하는데 자격증은 여기서부터 아마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내용일 텐데요. 최대 점수가 정해져 있어요. 네. 최대 점수가 정해져 있어요. 최대로 취득할 수 있는 점수가 정해져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그럼 이렇게 예를 들게요. 제가 기사 자격증이 뭐 한 3개가 있다라고 했을 때 각 자격증별로 뭐 3점씩이다. 이랬을 때 그럼 9점이잖아요. 이렇게 9점을 다 부여하지를 않습니다. 자격증으로 취득할 수 있는 최대 점수가 5점이다. 또는 10점을 보통 넘어갈 수가 없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거를 풀어놓게 되면은 지원자의 개인의 능력보다도 이게 자격증 개수에 따라서 지원자에 대한 평가가 끝날 수가 있거든요. 예전엔 그렇게 했어요. 공기업 합격자들 결정할 때라든지 이럴 때는 소위 얘기해서 고고익선, 다다익선 이렇게 평가가 되는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정성적인 자소서에 대한 평가를 캡으로 씌워놓은 상태에서 나머지 부분은 최대 10점 미만으로 끝낸다. 이렇게 기준이 있단 말이죠. 자,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제 서류 전형을 할 때 자격증은 최대 5점으로 정한 다음에 그 다음 또 이제 가산점 항목이라 그래서 회사에서 선호하는 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에 대한 가산점 부여. 뭐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포스코에 있었으니까 뭐 제철고를 졸업했다라든지 또는 한동대학교 또는 순천대학교 뭐 또는 뭐 전남대학교. 그러니까 광양과 포항 인근에 있는 학교에 대한 또 가산점이 부여가 됩니다. 이건 지방 국립대와는 별개예요. 지방 국립대는 지방 국립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부산대를 졸업했다. 그럼 지방 국립대인과 동시에 영남권이잖아요. 그럼 동시에 가산점을 함께 주는 게 아니고요. 둘 중에 하나만 이제 채택을 하게 된다는 얘기죠. 자,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그리고 또 뭐 문과생들 같은 경우에는 제2외국어 점수 뭐 베트남어라든지 말레이 인도네시아어라든지 스페인어라든지 중국어라든지 뭐 터키어 등등 회사에서 전략적으로 진출해 있는 지역의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사람 또 가산점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산점 항목이 되게 많고 그 가산점 내에 포함되어 있는 하나의 항목이에요. 자격증이. 그러니까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구직자 입장에서는 가산점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가장 강력한 가산점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혹시? 당연히 모를 텐데 제가 여쭤볼게요. 한번 채팅창에 공유 한번 해주시죠. 내가 생각했을 때 가장
서류 전형에서 가장 큰 가산점은 뭐다? 여러분들의 어떤 번뜩이면서도 참신한 아이디어. 석박사는 필수 조건이죠. 이건 가산점 항목이라기보다는 지원 자격에 해당될 수 있겠고요. 학점 아니고요. 가산점이 아니지, 학점은. 네, 요구 조건이잖아요. 학점 만약에 입력을 안 하면 아예 탈락이니까. 영어 말하기 아니고요. 이건 아마 여러분들 잘 모르실 거예요. 여군 장교도 필수 조건이죠. 여군 장교 전형 이런 식으로. 자, 뭐냐면은 보훈 대상자. 네, 국가 유공자의 자녀라 그래서 제가 가장 무서웠던 가산점이 보훈 가산점. 왜냐하면 일정 인원을 채용하지 않으면 보훈청에서 전화 와요. 네, 담당자한테 전화 오는 게 아니고요. 인사부서 부장님한테 전화 와서 거의 욕 밑에 직전까지의 험한 말을 합니다. 제가 그래서 예전에 보훈청 분들하고도 술 많이 마셨어요. 낮에. 진짜 미친 듯이 사람 괴롭히는데. 그러니까 보훈자녀 가산점 강력. 혹시나 있으실까 봐. 오늘 지금 100명 돌파라 보훈자녀 분들 분명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훈자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올 패스입니다. 서류. 토익이 400이어도 패스예요. 제가 여러분들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보훈자녀다 아니다의 여부가 여러분들 중요한 게 아니고요. 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저만 할 수 있는 얘기일 거예요. 채용담. 그러니까 사실 제가 이거 말고도 내부적인 기준들 되게 많은데 이거는 사실 해당 영상이 또 유튜브에도 올라가고 이 방에 또 정말 많은 다양한 분들이 또 들어오니까 제가 뭐 공개적으로 얘기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자격증은 수많은 가산점 항목, 가산하는 서류 전형의 여러 가지 항목 중에 그냥 하나다는 점 하나와, 두 번째는 여러분들 입장에서 내가 서류에서 탈락했을 때 도대체 이유를 모를 때, 그거 대부분 가산점 항목에서 결판 날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아마 이 방에 계신 대부분의 분들이 이게 상수일 거예요. 고정값이죠. 지금 자격증이라는 게 뭐 이번 주면 이제 벌써 연휴 시작되고 다음 주면 2월 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중요한 시점에 상수로 자리 잡혀 있는 자격증 취득하느라고 오늘 또 하루를 보냈다라든지, 한국사 자격증 여러분들 취득한다고 4-5시간 쓰시더라고요. 이 귀중한 시간을. 근데 그거를 갖다가 또 2월 달까지 내가 취득한다고 계획을 잡아도 뭐다? 한국사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1급을 취득해도 제가 볼 때 사기업은 1점이고요. 가산점. 공기업은 그냥 지원 자격 요건 정도입니다. 아니 선생님, 지원 자격 요건 되는 것도 어렵지 않나요? 천만의 말씀이죠. 네. 제가 지금 촬영하고 있는 옆 스튜디오에서 기찬쌤이 지금 침 튀기면서 인강 촬영하고 있어요. 인적성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지원 자격 요건 갖추느라고 2달을 소비해요? 굉장히 미련한 짓이 될 수가 있겠죠. 제가 그래서 자격증 항목을 가장 마지막으로 뺀 이유는요. 시간을 좀 여러분들 그래도 벌어드린 거예요, 제가. 만약 자격증 편을 제일 먼저 했으면 정말 많은 질문이 좀 올라갔을 것 같아서 그래도 이제 4번째 정도 하면은 원 없이 했잖아요. 1월달. 지금 12월부터 한 달 정도로 여러분들 자격증에 매달리셨을 텐데 이제는 좀 보내주실 때라고 저는 판단이 들어서 이거를 세분화시키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뭐 물류 자격증이다, 유통관리사다.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게 뭐죠? 자격증을 취득하는데 투입되는 시간이 3개월 미만이다. 여러분들 제가 제일 혐오하는 정말 불필요한 자격증 혹시 아세요? 제 강의 많이 보신 분들 아실 텐데, 아시는 분들 있으실 텐데, 제가 제일 싫어하는 자격증, 제 개인적으로 어떤 감정이 있어서 싫어하는 게 아니고요. 컴활은 워스트 3 중에 하나고요. 한국사 싫어하진 않아요. 자격 요건이니까 필요할 수도 있죠. 토익은 논외로 하고요. 저희가 1편에서 다뤘으니까. 그린벨트 자격증이에요. 그렇지. 라이언님이 맞추셨네요. 네, 6 시그마 그린벨트 자격증이 8시간 만에 취득 가능하거든요. 8시. 근데 어떤 애들은 그린벨트 취득한 거를 또 자소서에 쓰는 분들도 계세요. 네. 아마 오늘도 지금
방이 침울한 거 보니까 여러분들 지금 제 말에 딱히 딴지를 못 거시고 아마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아셨잖아요. 자격증의 실체에 대해서. 그리고 문과분들 같은 경우에 우리 뭐 사실 문과다 이과다 나눌 필요는 없지만 보통 문과분들이 취득하는 CPA나 뭐 회계사 정도, 그러니까 회계사 CPA 시험이죠. AI CPA도 마찬가지고요. CPA 정도 자격증이 있으면 서류 면제 정도예요. 그게 합격이 아니고요. 이거 진짜 여러분들 회계사 되려면 최소 2년 걸리지 않아요? 더 빠른가? 최소 2년 정도 해야 되지 않아요? CPA 취득하려면? 2년을 투입했는데 합격시키는 게 아니고요. 서류 면제 또는 탈락하는 분들도 있어요. 회계사 분들 중에도. 제 학생들 제가 회계사가 학생이었던 적은 없는데 AI CPA 자격증 있는 분들은 종종 있었거든요. 한 1000명 중에 2~3명? 근데 그 친구들도 취업이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뭐 한 10분 남짓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격증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이력서상에 들어가는 것들이 상대적으로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예컨대 학점이라든지 뭐 학벌이라든지 저희 지금까지 했던 거네요. 1편, 2편, 3편에서 뭐 나이가 많다라든지 이런 정량적인 요소가 부족해서 그 부분을 메꾸기 위해서 자격증 취득을 여러분들이 한다는 것만큼 바보 같은 짓이 없습니다. 바보였어요, 여러분들은? 바보 같은 짓이 없다고요. 네. 그게 왜 바보 같은 짓이냐? 거듭 말씀드리지만 비중이 크지가 않아서 그래요.